이와 함께 공정위는 업체의 마음대로 환불 금액을 공제하는 불합리한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YTN 최민입니다. 네, 오늘 화창한 주말입니다.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한낮에는 조금 덥겠고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많겠습니다. 볼거리와 먹거리가 넘치는 축제 현장에 기상캐스터가 나가 있습니다. 양태빈 캐스터. 네, 저는 레츠런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가 활기차 보이는데 어떤 축제 현장인가요? 네, 오늘 날씨가 무척 좋은데요. 조금 더운 감이 있기는 하지만 늦더위도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을 막지는 못합니다. 오전 이른 시간부터 이곳에는 경마 경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관중석을 꽉꽉 메우고 있는데요. 이곳은 경마 경기뿐만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다양합니다. 제 옆으로 글로벌 푸드 대전이 열리면서요. 오늘 경마 경기에 출전하는 각 국가의 대표 음식들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제1회 코리아컵이 열리고 있는 축제 현장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8개 국가의 경주마들이 출전하는데요. 전부 경마 강국들이라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큽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비나 소나기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중부와 경북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대전, 대구 28도, 광주는 30도로 늦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요즘 한낮에는 조금 덥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합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경마 경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 그리고 힐법 공연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 특별한 추억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레츠런파크에서 YTN 양태빈입니다. 네, 이번엔 가을꽃이 활짝 핀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평창 백일홍 축제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네, 평창 백일홍 축제장입니다. 네, 지금 뒤로 꽃밭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앞서 가을이라 말과 음식도 좋았지만 이곳은 정말 꽃이 좋습니다. 오늘 다소 구름은 꼈지만 나들이 하기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제 가슴에 핀 꽃 두 송이가 백일홍입니다. 진짜 꽃은 아니고요. 주최 측에서 준 모조꽃인데요. 이렇게 꽃밭 안에 있으니까 달짝지근한 향기가 나고 눈이 정말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꽃들이 다 백일홍입니다. 이곳 드넓은 평창 강변을 따라서 백일홍 천만 송이가 활짝 폈습니다. 늦여름부터 늦가을까지 100일 동안 핀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꽃 축제인데요. 이곳 주민들이 지난 4월부터 백일홍 모종을 하나하나 심었다고 합니다. 이달 초 만개를 했고요. 꽃망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많은 분이 오전부터 찾아서 가을 기분을 내고 있습니다. 가을을 맞은 이곳 평창에는 백일홍뿐만이 아닙니다. 메밀꽃도 활짝 피었습니다. 이 소설 속 표현대로 숨막히도록 하얀 색깔인데요.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의 이름을 딴 효석문화제는 오늘 끝나지만 그래도 꽃은 한참 동안 더 피어 있는다고 합니다. 가을을 느끼기에는 강원도에서 이곳 평창만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한낮 더위는 좀 뜨겁지만 아침 저녁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 설악산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상 10도를 기록했는데요. 완연한 이 일교차가 심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후에는 이 전국 곳곳에서 가을 먹거리나 가을꽃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열리고요. 이달 말부터는 이곳 강원도 설악산을 시작으로 단풍이 시작돼서 남하를 합니다. 당장 이번 주에 추석이 시작됩니다. 국회기라는 엄중한 사태가 있지만 닷새간의 긴 연휴가 시작이 되기도 하죠. 풍성한 한가위 즐기시고 가을 기분도 정치도 즐기시는 그런 여유로운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YTN 지환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홍콩과 미국, 태국,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배터리에 불이 붙는 문제가 불거진 갤럭시 노트 7의 기내 이용을 잇따라 금지했습니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기동민 의원이 분석한 결과로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2011년 재정 흑자로 돌아선 이후 누적 흑자 규모가 해마다 크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 불평등 지수가 0.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칠레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해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법원이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 금지 명령을 승인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어려움에 처하게 된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80여 개 업체 총 2억 9천여만 원이 지원됩니다. 구속된 지방의회 의원들이 구금기간 의정활동비를 받지 못하도록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통보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국내 주요 공항 시설물 117곳 중 46곳, 40% 가까이가 내지 설계와 보강이 반영되지 않아 지진의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4년간 성적 조작 등 교원 4대 비위로 최소 280명 이상의 교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나이와 이혼, 경력을 숨기고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 44살 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은 2년 미뤘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네, 여권의 차기 대권 후보들이 정기국회를 맞아서 경쟁적으로 국가적 이슈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에 앞서서 자신을 각인시키고 앞으로 대선 정책 대결에서 유리한 포지를 차지하기 위한 건데요. 대선 정책 예열되는 모습입니다. 배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권에서 대형 어젠다를 내걸고 자신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는 대권 후보 중 하나는 김무성 전 대표입니다. 격차에서 국민통합 의원 모임을 매주 주도하면서 측근의 미래혁신 포럼에도 자주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양극화에서 저출산 인구 절벽 대책, 증세 문제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정책과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전담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전담 장관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이 문제들이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학 특강으로 대권 행보에 기지개를 편 유승민 의원도 공수처 설치와 고교 평준화, 재벌 개혁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견해를 쏟아냈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제안한 모병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평등권을 해치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견제구까지 날렸습니다. 집안이 어려운 가난한 집에 자식들만 군대 가게 됩니다. 현실을 모르고 또 무엇보다도 정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없는 제도가 대선급 이슈인 모병제 주장에 대한 반격을 받은 남경필 경기지사는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이슈에 불을 붙였습니다. 남 지사는 그래서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어떤 정책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규정하는 건 오만일 수 있다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슈 경쟁은 아니지만 충청 대망론을 기치로 팬클럽 반딧불이에 전국 조직망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 총장의 대권 가도를 염두에 둔 조직으로 앞으로 여당 내 인사는 물론 원외 인사까지 지지 세력을 폭넓게 흡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권 대선 후보들의 이슈 경쟁은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점화될 정책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사전 보석입니다. 잠잠했던 대선 주자들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대선전이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배성준입니다. 네, 그렇다면 야권 잠룡들은 어떨까요? 최근 잇따라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행보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예상보다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야권의 대권 지형, 구수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권의 꾸준한 러브콜을 받아온 손학규 더민주 전 고문은 최근 정계 복귀와 함께 사실상 대권 도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저를 아끼지 않고 죽음을 각오로 저를 던지겠습니다. 더민주뿐만 아니라 국민의당과도 접촉하며 야권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제3지대론의 핵으로도 거론됩니다. 손 전 고문 등의 영입을 시도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전국을 누비며 대선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국민과의 접촉면을 넓히면서 당과 후보 지지율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보관입니다. 낡은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무등의 아침을 다시 맞고 싶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이들의 대권 행보는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에 대한 견제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더민주 내의 대권 주자들은 한층 더 직접적으로 문 전 대표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자신을 통합형 정치인으로 부르며 친문 세력이 장악한 당내 상황을 에둘러 비판했고, 영남, 호남, 충청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정치인입니다. 김부겸 의원도 대세론에 안주하면 무난히 패배한다며 문 전 대표를 겨냥한 데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도 문재인 대세론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방문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도 최근 외곽 지지 조직을 공식 발족하며 보폭을 넓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를 견제하고 나선 잠룡들의 발빠른 행보가 이어지면서 야권의 대권 지형은 예상보다 빨리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뉴스볼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뒤 첫 해외 순방지 8일 동안